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아침 9시 23분입니다. 미국장이 또다시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딱히 어떤 재료 하나가 급락의 원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죠? 단일 재료로 급락의 원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이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우려를 가중시키는데 여러 가지 악재들이 어젯밤에는 다 같이 등장을 했던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어젯밤에 미국 주식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유로존을 비롯한 여기저기 선진국의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나왔죠. 어젯밤 영상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이 내용만 보고 넘어갈게요. 영국 발표가 됐고, 유로존 CPI 발표됐고, 캐나다 물가지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물가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죄다 심각하더라라는 게 어떤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했고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장중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월마트하고, 타겟이라는 회사의, 그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안 좋았다. 무슨 실적 발표 하나 했는데 이렇게 시장이 안 좋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 인플레이션 때문에 장사 말아먹었다라고 하면서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또 시장의 불안감을 더욱더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게 타겟이라는 이 회사가 25% 가까이 급락하면서, 솔직히 전 이 회사 전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겠고 이름도 처음 들어봤는데 하여튼 시가총액이 좀 크고 영향력이 좀 있는 회사긴 한가 봐요. 그래서 많이 급락했다. 이런 점들이 투자 심리를 더욱더 악화시켰다. 인플레 우려를 강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와 더불어서 월마트 같은 경우도 어제, 그죠? 유통업체잖아요. 그죠? 월마트가 어제 그 실적 전망치를 뭐 대폭 하향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뭐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안 그래도 어제 밤에 어떤 눈치 빠른 분이 딱 그걸 하나 말씀해 주신 분이 있는데, 요 기사도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를 제공을 해줬던 것 같아요. SG가 어디냐면은 어떤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이죠. 그 프랑스의 은행인데 얘네가 보고서를 냈대요. 연준이 과연 얼마나 금리를 올려야 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냈는데, 이게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좀 읽어보면은, 뭐 9.25%의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죠? 벌써 9.25%라는 것만 봐도 일단 굉장히 충격적이긴 하죠. 조금 좀 내용을 좀 자세히 조금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폴 볼커처럼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는 경착륙이고 뭐시기 간에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라는 목표를 갖고 인플레이션을 없애버리려면은 정책 금리가 4.5%까지 인상되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그리고 테이퍼링 금액은 뭐 3조 9천억 달러 가량 축소를 시켜야 된다. 테이퍼링 요만큼 해야 된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기준금리로 환산을 하면 뭐 9.5% 된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에 9.25라고 써있다라고 해서 이 은행이 9.25까지 뭐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건 아닌 것 같고, QT의 효과와 기준금리 인상을 같이 합치면은 대략적으로 기준금리 9.25에 해당하는 정도 수준의 긴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타이틀에 써놓은 것 같고, 아무튼 이 은행의 주장대로라면은 여기 정책금리가 4.5%까지는 올라가야 되고, 테이퍼링 금액도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점들이 상당히 이제 시장에 충격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시나리오를 더 제시를 해줬는데, 성장 의식 긴축이라 해가지고, 이 무슨 표현인지 처음 들어보는데요. 하여튼간 그 파월 의장이 이야기하는, 연착륙은 아닌데 그냥 서서히 경제가 좀 둔화되는 수준에서 그냥 그 정도로 긴축하는 거 있잖아요. 경착륙도 아니고 연착륙도 아닌데 연착륙보다는 조금 덜한, 연착륙이라고 하기도 뭐한 살짝 경제 둔화로 가는 게 성장의식 긴축 이건데, 이거의 경우는 보시면 QT 1조 8천억 달러와 25에서 50bp 추가 인상, 그죠? 금리 추가 인상 등이라고 말씀을 요 보고서에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이 성장의식 긴축이라는 거, 여기서 금융위기가 나지 않고 어떤 경제적으로 타격이 없이
인플레를 뭐 잡고 이러려면은 벌써 한 번밖에 기준금리 못 올린다 라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 보고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인플레는 뭐 보여드렸다시피 미국 CPI가 8.1이 나오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보시다시피 여기 성장 의식을 하려면 계속 경제를 물 말아먹지 않으려면 여기서 긴축 기준금리 인상 한 번 정도밖에 못 한다라고 일단 요렇게 요 보고서에서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이 자세한 내용을 원본을 보지 않아 갖고 구체적인 내용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 굉장히 좀 근데 저의 뭐 추측상으로는 뭐 상당히 현실적인 것 같긴 해요. 그죠? 어젯밤에 리플 하나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 CPI가 8.1인데 기준금리 2.5 돼가지고 뭐 중립금리 2.5가 돼가지고 그게 인플레가 잡히겠냐라고 써놓은 리플 어젯밤에 하나 보여드렸죠. 솔직히 이게 좀 현실적인 것 같긴 해요. 이 인플레를 진짜 잡고 싶으면 8.1까지 올라가 있는 인플레 잡고 싶으면 기준금리가 4.5 정도 돼야 된다. 그러면 이제 고개가 조금 좀 끄덕끄덕거려지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훨씬 그죠? 현실적인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장의식 긴축이라는 거, 경제를 물 말아먹지 않으려면 이제 기준금리 인상 한 번밖에 못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뭐 고개를 끄덕여 볼 만한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상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보고서가 100% 맞다, 틀리다 이런 이야기는 못 하겠는데, 아무튼 참고는 할 만합니다. 그죠? 그나마 좀 상식적인 어떤 데이터인 것 같아요. 참고만 하자고요. 참고만. 그래서 아무튼 방금 전에 이런저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그래서 미국 개장하기 전에 주요 선진국들의 어떤 실적이 발표가 됐고, 주요 선진국들의 실적이 된다.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물가지표가 안 좋게 나왔고, 그리고 미국 장중에 기업들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안 좋았고, 또 그리고 장중에 저기 있는 저 금융기관 SG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고, 이렇게 해서 3중고를 얻어맞아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여기서 일단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제 반등은 끝났네. 이제 앞으로 뭐 보니까 어젯밤 나스닥이 4% 폭락한 거 보니까 이거 맛 갔네. 이제 앞으로 뭐 숏의 세상이다. 알 수 없어요. 그죠? 알 수 없어. 왜냐? 더 가려면은 뭘 해야 돼요?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더 가려면 어디가 붕괴돼야 되는데, 아직 어디가 붕괴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야 되겠다라는 거. 솔직히 저의 예상보다 지금 훨씬 시장이 빨리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저는 어떤 몇 거래일 정도 좀 반등의 고점을 더 확인하고 하락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일단 훨씬 빠르게 시장의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자리가 어디냐, 지금 어제 종가 정도 되는 자리예요. S&P 기준으로는 뭐 살짝 붕괴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3,920 정도가 완전히 이제 장대음봉 몸통으로 붕괴가 되면은 이제 그러면 또다시 급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때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11,950 정도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또다시 시장이 와장창 할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락을 했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더 갈 거면 아래에 있는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아직 지지선이 어제 종가까지 봐서 물론 조금 붕괴는 됐지만 속 시원하게 붕괴됐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턱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 자리가 붕괴가 돼야 또 추가로 하락을 하든가 박스권이 붕괴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 이 박스권 하단이 완전히 붕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자칫하면은 여기서 요렇게 해갖고 쌍바닥 찍고 올라올 수 있다고요. 요렇게 해서 쌍바닥 찍고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이런 뭐 긴축이니 어쩌니 저쩌네, 연준이 뭐 제가 뭐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연준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 드렸는데, 그런 걸 고려해보면 물론 뭐 쌍바닥 가능성은 희박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건 일단 저의 생각인 거고 저의 의견인 거고 여러분들의 의견인 거고, 일단 주식시장의 객관적인 사실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쌍바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 못하는 건 아닙니다. 쌍바닥 나올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 열어놓고
붕괴되면 여기 있는 어떤 직전 저점 중요한 자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요한 지지선이 몸통으로 완전히 시원하게 붕괴되면 그럼 이제 아래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스의 관점에서도 같아요. 빅스의 관점에서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시장이 더 아래쪽으로 가고 시원하게 뭘 하고 싶으면은 어딘가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어딘가를 넘어가야 돼요. 그 어딘가가 어디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3.4입니다. 근데 어젯밤에 넘어갔냐고요? 안 넘어갔죠. 아직 분명히 요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시장이 시원시원하게 뭐 진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놓치기 싫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그런 좋은 시세, 그런 하방 시세 같은 걸 먹으려면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위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물론 폭락을 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하고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은 아무튼 그 좀 큰 그림 생각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어젯밤에 아마 또 이런 생각을 심리적으로 이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요. 야, 이거 네가 얘기하는 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또 이거 나를 안 태우고 또 시장이 또 먼저 하락을 하더라. 나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떡하냐. 아, 이거 샀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훅 폭락해 버려 갖고 어떡하냐. 어쩔 수 없죠. 그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음번에 어딘가 여기 어디 중요한 지지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거 확인하면 이제 그때 따라 들어가시던가요. 하는 수 없죠. 그죠? 방법을 다양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여기도 중요한 자리가 됐지만 지금은요. 여기 아래 지지선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뭘 하시거나 그죠? 다만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중간에 애매한 자리에서 뭘 하지 말자 요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시장이 여러분들께 뭔가 이 버스 탑승의 기회를 안 주고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 하는 수 없죠. 그럼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수밖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여기도 중요한 자리지만 여기도 중요한 자리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자리에서 또 잘하면 된다. 솔직히 여기서 잡으나 여러분 인생에 큰 차이 안 납니다.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추세적으로 내가 끌고 가서 먹을 수 있느냐. 이거를 추세적으로 끌고 가서 안타를 치던가 홈런을 치던가 해야지 이게 내가 뭐 주식을 하는 어떤 진짜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뭐 봉 하나 먹고 봉 하나 못 먹고 여기서 샀냐 이런 차이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그런 일은 잘 없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못 먹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때가 되면요. 이렇게 움직이면 그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이런 하락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게 맞나 혹은 쌍바닥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분명히 어제 보시면 빅스 같은 게 좀 많이 치솟긴 했거든요. 물론 뭐 지금 같은 상황에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튼 보시면 빅스 같은 것도 중요한 저항을 앞두고 좀 장대 양봉을 보여가지고 이거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요. 이 지수를 봐도 그래요. 지수를 봐도 S&P나 나스닥이 전저점 자리, 직전 저점 자리라는 지지력을 두고 이게 이렇게 급락을 해도 되나? 이게 이렇게 급락해갖고 얘네가 이게 붕괴시키겠다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약간 좀 떨떠름합니다. 아직까지는요. 뭐, 근데 일단 하락적으로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거니까, 뭐, 여기다 대고 특별히 뭐 할 말은 없는데요. 아무튼 뭐 그런 생각 정도는 있어요. 중요한 지지선 앞두고 급락을 했다. 야, 이래도 되나? 빅스 중요한 저항 앞두고 너무 급등했네? 이거 매물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피곤할 텐데. 이런 생각 정도는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중요한 건 뭐다? 여기 있는 어떤 지지선 관련된 싸움이 되겠죠. 직전 저점 자리, 박스권 하단 자리를 제가 봤던 박스권이라는 자리는 여기죠. 요렇게 박스 하단, 요렇게 박스 상단. 요 박스권 하단 자리로 오늘 지지력을 테스트해서 뭐 지지하면은 다시 박스권인 거고 붕괴하면 이제 와르르 쾅쾅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죠? 여러분들 한국 증시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미국이 급락했다고 반드시 한국이 급락하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장중엔 재미없을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철저히 지지와 저항만 따지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거 오늘 보시면 시가가 340이에요. 시가가 340. 시가부터 선물이 거의 어제 종가가 348.4였는데 시가가 340이니까 시작부터 선물 8포인트 급락 출발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어떤 뭐 갑자기 뭐 어떤 뭐 기업의 디폴트라든가 엄청난
이슈가 있지 않으면 장중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우리가 해봐야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시작부터 선물이 8포인트 빠졌는데 그럼 도대체 장중에는 뭐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340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리면서 340 붕괴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막 떠들었지 않습니까? 340에다 대고 개파락 출발하면, 그죠? 한국 증시도 결과적으로 미국과 같은 거예요. 이래저래 해서 갑자기 급락하긴 했는데 340이라는 자리를 완전히 와장창을 해야 또 하락 포지션에 또 다음이 있는 거지. 340 지켜버리면은 얘도 물론 그럴 가능성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낮아 보이는데, 얘도 자칫하면 이렇게 쌍바닥이네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야 된다라는 거. 340 이런 부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차분하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저항이 어디다? 일단은 뭐 반등은 끝난 것 같고, 다음번에 저항이 어딨냐? 343 정도가 있구나. 이런 거 생각하면서 뭐 또다시 거기에 맞는, 오늘도 급락을 했으니까 급락에 또 다른, 이제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구나라는 어떤 또 다른 계획을 또 세우면 되겠죠. 뭐 이제 343은 못 넘어갈 거니, 뭐 못 넘어갈 것 같으니까 나는 343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겠다. 뭐 시장이 자꾸 343에 터치하면 할 때마다 한 숟가락씩 매수하겠다라든가 숏 포지션을 한 숟가락씩 얹겠다라든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몇 거래일 정도 어떤 저항 테스트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저항 테스트 할 생각도 없이 지금 바로 다이렉트로 내다 꽂아가지고, 하여튼 이런 경우가 없진 않는데 가끔 뭐 이런 경우 있긴 또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전 이런 게 좀 떨떠름해요. 코스닥을 봐도 그렇죠. 1200을 붕괴시켜야지 뭐 내일이 있는 건데 이 1200을 일단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좀 신경 쓰인다. 오늘 아침 시가가 1203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1210이죠. 그러니까 1200을 붕괴시켜야지 뭐 하락이 더 한 숟가락 먹을 게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 재미없을 수도 있다. 물론 제가 좀 전반적으로 좀 이거 맞냐 싶은 식으로 좀 의문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분명히 의미는 있어요. 그 지금까지 어떤 시장의 급락 이후 반등을 하고 있었는데 폭락 한 방으로 인해 갖고 반등의 기운을 좀 많이 꺾었다는 의미가 있긴 있는데, 문제는 이 반등의 흐름을 많이 꺾었지 완전히 꺾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반등의 흐름을 완전히 꺾으려면 직전 저점 자리를 박살내야 된다. 그래야 이제 반등의 흐름이 완전히 끝나고 다시 새로운 레벨로 가는 건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죠? 이게 완전히 붕괴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지금 다들 또 지지선 부근에 왔어요. 물론 뭐 지금 상황에 지지선 붕괴시킨 그런 자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친구들은 3만을 지금 와장창 이제 붕괴시켜갖고 아예 이 아래에서 놀고 있죠. 이런 친구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 아직까지 뭐 나스닥, S&P, 코스피, 뭐 코스닥 다 지금 이 아직 라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하여튼 말씀드리는데, 요 위에서 내가 뭘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너무 안타깝다, 이게 나 아쉬워서 잠이 안 온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못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다음번 여기 어딘가에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대충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